여태까지는 해야 할 걸 했다면 이제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. 내가 평소에 문제 풀 때 쓰는 방식. 그 민민민의 유튜브 채널에 나랑 몇몇 강사랑 같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. 간담회. 근데 내가 거기서 가루가 데이도록 까였는데, 까인 이유가 맨날 학생들한테 밑줄 치고 뭐 메모하고 꼼꼼하게 읽어라 이러면서 막상 푸는 저 새끼는 너무 뭐 메모도 안 하고 밑줄도 안 치고 그냥 답만 이렇게 적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 것과 네가 푸는 방식이 다르냐, 표리부동한 새끼다 뭐 이렇게. 맞아요. 근데 내가 하는 방식으로 너한테 알려주면 넌 절대 처음부터 못해. 1월부터 이런 걸 알려주면 개쌈냠의 사파 새끼가 된다고. 그럴 순 없지.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 아세요? 표점이 1등급 컷 정도에 걸려있는 애들은 시간이 빡빡해. 실제로 내가 조교 면접을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. 1등급들을 뽑죠 당연히. 근데 1등급도 두 가지 1등급이 있어요. 컷으로 걸려있는 1등급이 있고 압도적인 1등급이 있거든. 1등급도 약간 달라요. 근데 이건 시험이 어려울 때 딱 판가름이 나거든요. 시험이 148, 147 정도의 표점을 만점으로 요하는 그런 시험에서 130대 정도, 130 후반대가 나왔는데 얘네들은 시간이 모질라거려. 빡빡해. 근데 되게 웃긴 게 144, 145 이런 애들 있잖아요. 내 키랑 비슷한 애들. 얘네들은요 시간이 거의 아름답게 남습니다. 지금 표정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? 난 하나를 못 푸는데? 마지막을 사인펜과 함께 하죠? 이번 6편 끝나고 한번 보자고. 마지막 지문을 뭘로 푸는지. 왜 사인펜으로 풀어요? 지금 너무 급한 거야. OMR도 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.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그동안은 이게 체크를 했는데 갑자기 숫자로 써. 3, 2, 2 급하게 이거 찍은 거야 마지막에. 나중에 채점할 때 확인하려고. 이제 채점합니다. 1, 4, 5 하나가 안 맞아. 근데 되게 웃긴 게 오히려 좀 점수가 굉장히 높은 표점을 찍는 애들은 시간이 남는다니까. 그럼 왜 남냐? 연계를 잘해서 걔들이? 아니, 연계랑 상관없어. 나도 시간 남았었어. 그러니까 이게 연계도 물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. 그 다른 요소들은 사실은 문제를 보는 시야에 가깝거든요. 이게 뭔 소리냐면 생각해봐. 내가 넌지시 한번 얘기했었어.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하나 해보라고. 사막을 건너는 법에서 이런 선지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. 여러분 선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작성되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.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죠. 왜요? 하나는 돌, 하나는 나방. 다 전장에서의 일이었거든 그 당시에. 하나는 감각에 극대하고 하나는 무감각 혹은 권태야. 그럼 이게 답이겠지. 둘 중에 하나가 최소한 답이겠지. 그럼 집중해서 봐야 될 선지들이 존재하는 거야. 그러니까 생각이란 걸 조금 해보라고. 하나 더 갈까? 봐봐.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알파랑 거의 비슷한 워딩이야. 여러분 평가원이 굳이 두 개의 선지를 비슷한 워딩을 쓰면서 날릴 이유가 전혀 없죠. 굳이 왜 이렇게 소비를 하냐고. 힘들게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확률이 높아져.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. 서술상의 특징이요?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.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본 적 있어? 서술상의 특징은 무조건 뭐야? 적절한 게 나오죠. 왜요? 문제를 똑바로 봐. 특별해야 돼. 설마 특별한 게 4개? 다음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그럼 4개는 적절하다는 얘긴데 4개가 특징인 게 어딨어? 4개가 특징인 건 유대종밖에 없어. 키, 배, 탈모 하나가 또 4개 만들기 힘들다니까? 어떤 작품이 특징이 4개나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 하나 잡으라는 얘기야. 이 지문을 쭉 읽을 때 가장 에버노멀한, 가장 독특한 읽다 보면 심표 존나 많네. 일단 초월계로 확 들어가네. 뭐 이런 것들의 요소를 잡아야지 이걸 하나하나 지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. 이 새끼가 제일 유력하겠는데 싶고 나머지들을 빠르게 걸러내는 거야. 제일 바보가 1, 2, 3, 4, 5번이라는 선지를 다 같은 시간에 보는 게 제일 바보예요. 모든 선지를 15초씩 본다 그럼 75초거든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좀 더 유력해 보이는 선지를 좀 더 밀도 있게 봐야 되고 나머지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사실 1등급들이 주로 하는 선지 판단이에요. 이런 거지. 1, 2, 3, 4, 5번이 있으면 너는 만약에 15초씩 줘서 75초다? 그러면 나머지 선지들 5초 만에 쓱쓱쓱쓱 지우고 여기 좀 더 보는 거야. 그죠? 한 30초? 30초라고 하자. 20 더하기 30이니까 50초잖아. 75초보다 훨씬 줄지. 쭉쭉쭉 줄여나가는 거야. 알겠어요? 보기도 일단 보자. 잘 봐. 보기를 볼 때 내가 분명히 여태까지 뭐라고 얘기했어? 그냥 보기를 먼저 읽어. 0번이야. 이렇게 얘기했죠. 보기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보기의 발문의 형태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부터 먼저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배운 적도 거의 없을 것이고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. 좀 익숙하진 않아. 그 대신 연습을 조금 몇 번 하면 돼. 좀 많이 해야 돼. 평소에는 연습을 한 2-5번 했다면 이번엔 4-5번은 해야 되는 거야. 진토배기 라인이 원래 그래요. 그러니까 적절 발문, 부적절 발문이 있어.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잘 봐. 적절이라는 건 뭐겠어? 단 하나의 답이 있겠지. 근데 뭐 어디나 단 하나의 답이 있어.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데 이 정답은 보기에도 맞아야 되고 윗글에도 맞아야 되고 선지 앞뒤가 연결이 완벽해야 돼. 왜냐면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잘 봐.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보기에 안 맞거나 윗글에 안 맞거나 앞뒤 연결이 글러 처먹었거나 하거든. 선지 앞뒤가. 그러면 굳이 보기랑 상관없어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. 얘는. 그냥 지문과 안 맞아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정답이거든. 하지만 얘는 그러지 않아요. 얘는 무조건 정답이 보기에 들어맞아요. 얘들. 그러니까 보기의 상대적 중요도가 더 강한 건 여기야. 알았어?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냐? 보기에 밑줄을 치세요. 근데 하나도 없으면 하나 밑줄 치시고요. 하나 있으면 하나 더 치세요. 이게 뭔 소리냐? 봐봐. 보기가 딱 있어. 보기 적절이야. 일단 적절인 걸 확인했어. 그럼 보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하다. 그지? 적절하지 않은 발문에 비해서. 그럼 보기가 되게 중요하니까 보기에 밑줄을 쳐야겠다. 주로 앞일까 뒤일까? 여러분.
교수도 사람이에요. 한 달 동안 존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가 한 문장만 읽고 풀길 바랄까? 그럴 리가 없잖아. 그럼 당연히 어디까지 가는 거야? 끝까지 가는 거야. 그치?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? 메인 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죠. 되게 웃긴 게 6월, 9월은 좀 더 앞부분에 많고요. 수능으로 갈수록 뒷부분이 많아요. 중요한 게. 왜 그럴까요? 6월, 9월은 일주일 만에 만들었고요. 수능은 한 달 동안 합숙해서 만들어. 더 애착이 더 많이 가는 거야. 교수가 자기가 만든 보기에 애착이 많이 간다니까. 그러니까 여기에다 힘을 주는 거야. 밑줄이 하나 쳐 있으면요. 밑줄이 이미 쳐져 있네. 보기 중에 밑줄이 쳐져 있는 보기가 있어요. 하나 더 쳐! 라고 했더니 어떤 새끼가 이렇게 치더라고. 하나 더 치라는 얘기는 주변 문맥에다 놓고 치라는 거지. 왜냐면 생각해봐. 교수가 그럼 밑줄만 딱 보고 풀게 안 만들었을 거 아니야. 주변 문맥을 봐야 풀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. 생각을 해보라고. 그럼 어떤 결론이 떨어지는지 아세요? 선지를 둘로 가를 때 앞부분이 주로 윗글 정보고 뒷부분이 보기 정보예요. 오케이? 이걸 베타라고 딱 해봐. 그러면 딱 베타랑 비슷한 게 있어요. 나머지는 베타랑 안 맞아. 그럼 이 새끼 답이야. 당연하겠지. 이 적절한 문제의 정답은 보기에도 맞아야 되고 윗글에도 맞아야 돼. 근데 나머지가 베타랑 안 맞는데 이 새끼가 베타랑 맞아. 그럼 답은 끝난 거야. 더 심하게 가볼까요?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지. 안 읽어도 답이 나오는 거야. 자, 그럼 너는 이제 나한테 이렇게 배우면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죠? 엄마, 아니면 친구들한테 야, 유대준 존나 야매. 지문 안 읽어도 풀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. 자, 잘 들어. 이 문제만 풀 거야? 다른 문제도 풀 거 아니야. 어쨌든 지문을 읽게 돼. 쌉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그 대신 보기 적절은 굉장히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. 알겠어?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상황에서 요거랑 제일 비슷한 건 요 새끼 같은데? 라고 어느 정도 유력하다가 가야 된다. 유력하다. 그럼 나머지를 빨리 지울 수가 있잖아. 이게 포인트. 나머지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. 나머지를 빨리 보면서 지금 역시 이거구만 이렇게 확정하는 원리를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명명할 거냐면요. 어떤 과학 선생님이 해설 강의 때 사용하셨던 워딩이 있는데 감각적 직관이라는 워딩이 있어요. 너무 멋진 말. 뭐 그쪽 영역은 내가 모르는 얘기지만 너무 멋진 단어예요. 감각적 직관이 들어온다. 국어에서. 국어는 진짜 이게 생명이거든. 그냥 감각적 직관. 이거 아닐까? 나 슉슉슉 지우고 딱. 알겠어?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는 애들은 이런 생각이 많아.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미 내장 읽으면서 이번 아님? 뭐 이런 느낌이야. 너는 열심히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 하는데 저 새끼는 저기서 이번 아님? 난 틀리고 그 새끼가 맞아. 계열받죠. 사실 수학도 이런 게 있어요. 아주 발달한 애들은 3번 같은데? 난 존나 열심히 풀었는데 그 새끼는 한 줄 풀이도 안 되고 나는 10줄 풀이. 그 새끼야 내가 10줄이나 풀었거든. 2번이야. 아니야 3번이야. 다 봐봐. 3번이야. 어떻게 푼 거야? 뭘 어떻게 풀어? 어차피 이번 안 나오네. 국어도 이런 게 좀 요체가 될 수가 있어. 이런 걸 좀 배워가자.